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퇴 자산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퇴 자산을 포함해서 뭐 총자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알기 위해서 금감원의 그 파인이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의 파인이라는 걸 들어가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개인 금융정보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보면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핸드폰 본인 확인 이런 여러 부분들이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찾기 이전에 그 전에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 보면 이거 깔아라, 저거 찾아라, 이거 확인해서 보내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핸드폰 마우스 집어 던집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해도 결국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난 이런 거는 적성에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기관 각각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적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차분히 하나하나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인터넷에서 무슨 금융 정보를 찾는 걸 마세요. 아예 이런 분들은 자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금감원에 파일을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정보를 지금 누르는 대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연금 정보 같은 경우는 3일이 걸려요. 회원 가입하고 이거 회원 가입해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하고 3일 뒤에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정보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함에 있어서 도대체 뭘 찾으면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연금 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예금이나 투자자산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동산은 지금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신용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상태들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각각을. 이런 각각을 파악을 해야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은퇴자산으로 쓰고 어떤 것을 애들한테 주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으로 돼 있지 않고 내 자산의 성격으로 돼 있잖아요. 뭐 금융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부동산. 그런데 우리가 찾을 때는 이렇게 못 찾습니다. 내가 공인인서 넣었다고 해서 내 예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마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금감원의 파인이라는 그 자료도 어떻게 돼 있냐면 금융기관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의 파인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맨 왼쪽에 공통의 맨 위에 내 계좌 한눈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즉 뭐냐 하면 왼쪽에 보시면은 내 계좌 한눈에서 내 계좌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 있는 계좌,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계좌, 그 다음에 증권사에 있는 계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은행 공인인서 한 다음에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내가 거래해서 잔고가 남아있는 은행 게 다 나옵니다. 쭉 다 떠요.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도 제2금융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쭉 뜨는 거고 증권사도 거래 증권사가 다 뜹니다. 그리고 각각을 들어가면 각각의 또 거래한 잔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갖다 아까 보셨듯이 자산별로 좀 구분해서 거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걸 가서 다 들어가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는 자 이제 분류를 시작해야죠. 어떻게 분류하느냐? 먼저 예금부터 분류해야 돼요. 예금을 분류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예금은 은행 것만 그러면 넣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금이라는 그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은행권을 치면 은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다 나옵니다. 그것이 은행권을 쳤을 때 거기 나오는 거에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 합계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은행권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 예금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제2금융권을 치시면 저축은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합동조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제 예금 부분 쪽을 찾는 거예요. 예금이나 적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를 치시면 증권사별로 나오는데 거기서 증권사에서 왜 예금에 증권사가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증권사에도 그 CMA라고 이제 예금 것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예금의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권역별 상관없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것을 어디다 적어놓냐면 여기서 다 구하셨잖아요. 다 구한 걸 아까 표 보셨죠? 그 테이블에서 금융자산에 보면 은행예금 있잖아요. 그 은행예금 칸에다 합계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권예금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사 C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계를 더해서 넣으시면 돼요. 뭐 많지 않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은행이라든가 딴 데 예금 형태로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투자자산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산은 어떻게 찾아요? 아까 증권사라든가 다 들어갔잖아요. 금융권은 별로, 금융사별로 어차피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뽑아놓은 데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라든가 ELS라든가 합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합계를 구해서 투자자산을 다 합계를 구해서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의 투자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투자하는 돈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펀드를 은행에서 샀든 증권에서 샀든 그 다 합계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네 계좌 한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대출금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쭉 대출한 기관별로 쭉 뜹니다. 금감원 파일에서 네 계좌 한눈에라는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자산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골치가 아파요. 연금자산을 보려면 금감원에 우리가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신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오른쪽 중간에 있어요.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근데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연금 포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통합연금 포탈에 가입돼 있는지를 물어봐요. 에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뭐냐면 따로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서 가입 절차, 회원 가입 절차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인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당신의 연금 정보를 3일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파인을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은퇴 자산을 보시려면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서 먼저 가입을 하신 뒤에 한 3일 뒤쯤에 파인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두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금 계약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금 계약 정보는 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정보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얼마 붙고 얼마를 향후에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이제 이게 대부분 종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매달 얼마가 예상이 되고 이건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90세까지 매년 얼마씩 받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회사 다녔던 분들은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부분 쪽이 현재까지 얼마가 적립돼 있다. 이런 게 나와요. 뭐 퇴직을 하신 뒤에는 연금 받으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붓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현재까지 얼마 붓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시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에 몇 퍼센트 수익률로 운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도 두 가지가 있죠. 정해져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DB형이라고 하죠. DB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적립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두 부분 쪽에 이제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것 말고 우리가 보통 많이 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저희 또래는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없어졌고 그걸 대체한 것이 그냥 연금저축. 그래서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연금저축 신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쪽을 이제 자기가 든 것들을 골라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그 회사 다닐 때는 세금 혜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쪽도 뒤에 은퇴하면은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은 세금 냈던 거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택연금도 있어요. 주택연금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 분만 나와요.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60세가 넘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예상 금액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일로 들어가면 주택금융공사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뜬 거를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면 그럼 그걸 다 오면 그게 내 현재의 연금 자산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 얼마 받는지. 연금 자산은 좀 특징이 뭐냐면 매월 얼마씩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재 금액으로 다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현재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매월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 뭐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건 또 종신형도 있잖아요. 도대체 종신형은 내가 언제까지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얼마 받을지. 그거는 예상되는 평균 수명대로 하면 돼요. 내가 85세 정도로 생각을 하면 85세까지 받는 돈이 나오니까 합하세요. 그냥. 그럼 그거를 보면 내가 85세까지 살면은 1억 2천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자산을 이제 다 찾았죠. 그 다음에 뭘 찾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 자산 중에서 제일 큰 건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으로 뭘 찾아요? 뻔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내가 전세 사고 있으면 전세금 얼마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내 집값은 매번 시세가 변하니까 그거는 집값 요새 같은데 자기 집값이 대강 동네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왜냐면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다 알게 돼요. 정 모르시겠으면은 이거를 알려주는데 많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KB 부동산 시세조회도 있고 요새는 또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또 실거래 가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까지 다 알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 찾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까지 다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한 테이블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이제 은퇴 자산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다 쪼개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